안녕하세요. 2023년도 법원 행정고등고시 오늘은 17번 문제입니다.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실 1월 6일입니다만 1월 7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날짜는 또 1월 6일이 아니에요. 이게 미리 제가 떠놓은 것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상에서 날짜가 언제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은 역시나 1월 6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16번 문제를 푼 날과 그런 날이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강의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는 정말 좀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좀 그런 좀 멋진 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저에게도 어떤 제 인생에도 어떤 좀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항상 해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준비할 게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좀 작은 학원이라도 제가 제 꿈을 좀 펼칠 수 있고 제 꿈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의 합격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보다 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나이는 비록 좀 있지만 아직 저는 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끄떡없이 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여튼 뭐 이 형사법이라는 것이 갈수록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사실관계라든지 판례도 그 다음에 판례에 나오는 중요한 쟁점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사법이라는 것은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공부도 좀 딥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 공무원 좀 굉장히 좀 많이 인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박봉이고 또 여러 가지 업무는 되게 힘들고 사회는 좀 더 리버럴한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고 또 어떤 한정된 어떤 제한된 어떤 그런 공간에서 엄격한 룰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요즘 젊은 층들의 생각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 사실은 좀 많이 예전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이 수사 결국 수사가 기본이 되고 이 수사를 통해 범죄를 규명하고 그래서 형벌을 가게 되는 이 형사법이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업무를 수행할 사람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그런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라면 형사법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뭐 공무원은 모르겠지만 이 형사법 우리 경찰 뭐 검찰직 아니면 뭐 변호사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수요가 줄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실 거다. 그리고 분명히 복지도 좋아질 것이고 대접받는 그런 또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남은 분들 이 길을 선택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제 마지막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 여러분과 만나는 거. 여러분과 대면으로 만나는 그날. 대면의 시대가 이제 점점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형사법 강의는 대면에서 강의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강의하고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교재를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이런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형사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시국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 형법에서 굉장히 드물게 사실은 사례가 있는 내란죄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죠. 이렇게 정말 우리 현 사회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형사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내란죄라는 것을 2024년도에 우리가 구경하게 될 거다? 뭐 지금 외환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사실 놀라운 얘기예요. 탄핵 재판을 헌법이라는 교재 안에 있는 탄핵 재판을 우리가 3번이나 벌써 경험을 하게 되고 올해는 무려 어마어마하게 지금 탄핵을 많이 제기를 했죠. 민주당 측에서.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민주적인 어떤 의사 표현의 제도가 돼가고 있어요. 진짜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만 해도 탄핵이라는 거는 거의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탄핵이라는 거는. 근데 이전 탄핵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헌법적인 어떤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특히 공법이라는 것도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항상 현실에 적용되는 것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를 스스로 머릿속에서 한번 만들어보고 이 사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법 적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가끔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뭐 토의도 해보고 물론 수업을 앞두고 그런 토의를 하는 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열심히 지금은 문제 풀고 찍고 답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암기하시고 지금 토의하고 굉장히 고난도의 어떤 토론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어떤 타이틀이 좀 없네요. 그죠? 타이틀이 좀 없는 상태고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고 1번입니다. 갑이 피해자에게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어요. 자, 피해자가 이 갑이 밍크 45마리를 가져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명시적인 동의 표시는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가져가. 약간 그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근데 그런 갑의 주장 이후에 허위임이 밝혀졌어요. 허위. 권리가 없었던 거야, 이 사람. 그랬을 경우에 갑의 행위는 절도죄 절취행위다? 아니에요. 이미 얘가 묵시적 동의한 순간 구성요건 해당성은 이미 조각이 된 거예요. 따라서 절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해. 그렇죠? 부정이에요. 부정. 항상 부정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정. 여기서 여기 부정이에요. 부정 대 정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당 방해에서는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정당방해 인정되지 않을 것 같고 방해의 상당성이라는 건 침해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이 도대체 뭔지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침해 방법이 뭐고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해 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그냥 이렇게 배우면 되죠. 일체의 구체적 사정 등의 참작 맞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고 세 번째, 이건 유일무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긴급 피난을 인정한 판례죠. 긴급 피난을 선박에 이동해도 새로운 공유수면 점용호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해상으로는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위난을 맞는 거예요. 태풍이라는 위난을 만나게 됐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사회통령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사회통령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해가지고 결국은 이 선박 줄을 이렇게 뭐 샤클 같은 걸 내려가지고 이 양식장을 쫙 다 긁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랬을 경우에 이게 과연 긴급 피난으로서 효력이 있느냐? 긴급 피난이 맞다는 거예요.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긴급 피난을 인정한 판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판례입니다. 네 번째, 갑이 피해자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 피해자 승낙과 관련돼서 이게 무슨 승낙이 유효하지 못한 거예요. 뭐죠? 보험금 편취할 목적이잖아요. 승낙의 동기가 굉장히 위법적인 거잖아요. 불법적인 목적의 어떤 승낙이잖아요. 피해자 승낙. 자, 이런 경우에 피해자 승낙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5번. 신문기자의 갑이 A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들을 보도하겠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자라는 사람이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 보도하겠다. 이게 기자로서 당연한 권리잖아요. 따라서 위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 일상적 업무의 범위에 속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에서 위법성이 적다.
답은 결국 4번이다. 이것도 뭐 굳이 판례를 읽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를 읽어보지 않고 오늘 요 설명으로 제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들어가 있는데 간단한 문제죠. 근데 앞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법원행시 앞에서 힘을 다 빼놓습니다. 오히려 중간 가면 문제가 좀 쉬워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 그 법원행시는 꼭 앞부분에서 여러분 포기하고 앞부분에서 망가지는 순간 무너져요. 뒷부분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제라고 해야 되겠죠? 어제 16번, 오늘 17번 두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는 꼭 맞추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